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법사입니다. 혹시 제목을 보시고 조금 당황하셨나요? 왜 TBCF 문구가 있었죠? 그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예방 뭐 그런 캠페인 CF였던 것 같아요.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중에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어쨌든 시청자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해 오셨어요. 외계인이 있는가? 그건 뭘 있는지 없는지 뭔가 가부간에 뭐가 있겠죠. 근데 그 같이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이 외계인이 신의 일종인가? 혹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좀 당황했습니다. 어, 제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더란 말이죠. 무당 태을법사가 어떤 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보다도 그냥 인간 태을법사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UFO 혹은 뭐 외계인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굉장히 세상을 그 뭐라 그럴까 회의적 혹은 비판적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물어보셨는데 무시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재밌는 주제거리를 주셨습니다. 원래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이야기를 잠시 접고 그 분의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무당 태을법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인간 태을법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저의 사고 체계, 이 외계인, UFO, 뭐 우주선 그리고 신과의 연관 관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기에 앞서 가지고 오늘 참 먼저 감사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사시는 그 성함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저에게 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특이하고 아주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고요.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하루 종일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오늘 뵙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홍성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인천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내외분, 저와 가끔 뭐 전화 통화 혹은 그냥 어떻게 문자, 정말 가뭄에 공나듯이 혹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던 분들이신데요. 오늘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많이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덕택에 행복했었습니다. 네, 다른 보편적인 손님들 오셔도 물론 반갑죠. 반갑고 행복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오셔도 많이 반겨 드릴 수 있어요.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은 혹시 외계인, UFO 믿고 계신가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FO 그러면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외계에서 온 우주선을 생각하죠. 자, 이게 보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세요. 외계인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신 분은 우주선은 당연히 있죠. 외계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주선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외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의 관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계인은 외계인이고 신은 신이다. 혹은 외계인과 신은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동일시될 수도 있다. 외계인과 신은 동일시된다. 이런 정도의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황당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무엇 하나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럼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환생도 믿지 않습니다. 전생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묻죠.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겐가 자기의 어떤 이 사고적 범위를 벗어나면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황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전, 정말 어렸을 때의 태을법사를 잠시 돌아보게 만들으셨어요. 정말 철 모르고 살 때, 부모님 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을 때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굉장히 이렇게 깊이 꾸게 만들었던 계기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 많은 부분들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핀을 만나서 보물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인디안조, 톰 소여의 모험에서 인디안조 악역이잖아요. 인디안조와의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이 스토리, 그리고 톰 소여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이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어떤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요. 여하튼 뭔가 모험의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던 게 톰 소여의 모험이었어요. 자, 세상의 신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슴속 깊이 담았던 게 삐삐라는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말괄량이 삐삐, 죽은 깨 덩어리, 말괄량이 삐삐를 보면서 이 세상의 신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깝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고 싶어서 너무 큰 열망을 가졌었죠. 자, 조금씩 자라면서 이것도 있었구나. 은하철도 999, 우주, 외계인 그러면 은하철도 999를 빼놓을 수 없죠. 처리와 메텔의 우주여행, 기차를 타면서 뭐가 있었지? 저에게 정말 큰 꿈에 부풀게 만들었던 만화 영화가 미래소년 코난이었어요. 미래소년 코난을 보면서 이 포비가 도마뱀 잡아서 같이 구워먹던 장면도 생각나고요. 코난이 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온 세계를 여행하는 레프카, 사각턱이었죠, 레프카. 네, 악당이기도 했고요. 미래소년 코난을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많이 설레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미래소년 코난, 이 코난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버벅거리지? 아주 되게 뻘쭘한 얘기 하려니까 그러네요. 유아틱한 이야기. 코난의 가장 강한 곳, 주먹? 아니죠. 발가락이었어요. 그것도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여러분 모두 기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코난을 보셨으면 비행선에 창을 던지죠. 막 떠나려 하는 비행선. 나나가 납치가 돼요. 그래갖고 창을 던지고 막 뛰어가서 번쩍 뛰어올라요.
근데 비행기가 나르면서 코난이 떨어질 뻔하죠. 근데 창을 꽂아놓고 거기에 발가락 2개로 딱 집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비행선에서 발가락 2개로 버팁니다. 코난의 신체 부위 중에서는 또 그런 유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발가락 2개가 아마 가장 강한 부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어려서는 인조인간 캐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만화 영화였죠. 캐산이라는 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쫙 몸을 펼쳐요. 그러면 쫙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공상과학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마징가 제트, 뭐 당연히 태권브이. 우리 어려서 정말 많이 불렀고 또 패러디 되기도 했던 그런 만화 영화 짱가. 예. 왜 이런 유아틱한 이야기를 나열을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사고를 이제 조금 지금 현재 나이 먹어서 세상에 찌들었던 지금의 모습 말고요. 여러분들이 순수했었던 정말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았던 그런 시간으로 잠시 여행을 좀 떠났으면 싶어서 그래요. 인간은 어느덧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찌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점점 이 사고가 굳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삶에 나의 어떤 꿈, 이상 혹은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만은 참 이 신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세상엔 흥미거리가 많았었죠. 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흥미거리는 사라지죠. 아주 현실적인 흥미거리만 생깁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욕망,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지위, 금전 뭐 이런 것이고요. 여성분들에게도 비슷하죠. 하지만 남성, 여성 모두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많은 사고를 그렇게 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자체가 외계인, UFO, 신과의 관계 이런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야기는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영상 끝날 때쯤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조금 아까 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만일 있다면은 신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부터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음모론자들이 펼쳐놓았던 수많은 어떤 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자연적 자료 내지는 자연적이라면 좀 그렇겠다.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왔었던 수많은 해석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자료들. 어떤 것이 진짜 자료이고 어떤 것이 만들어진 자료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대 내지 근대에 나왔던 자료들이라면 저는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 왜? 현대는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진실을 아무리 외쳐도 그가 이 진실이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수많이 외쳐도 이 사회에서는 거짓을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는데도 이 세상에선 진실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보자고요. 예를 들어 고대 벽화, 이집트 벽화, 피라미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메르 벽화도 마찬가지죠. 이 수메르 벽화에도 한 7,000년 전, 8,000년 정도 되는 그런 이 고대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주선, 우주인, 정말 우주선이나 우주인과 너무 흡사하게 생긴 그러한 벽화들이 있죠. 마야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파칼의 석관 이 뚜껑에도 우주선이나 우주선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어떤 이런 사람의 형상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겠죠. 이 중국의 그림,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외국 방송이었어요. BBC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중국에서 아주 이게 400년 정도 전 그림이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높지 않은 개울가 다리 같은 곳하고 건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근데 거기 하늘에 정말 광채를 비치는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그 그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한 어떤 이 눈초리로 그걸 쭉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물체 자체가 현대 우주선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현대 우주선이라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우주왕복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담스키형 우주선이죠. 접시 모양. 이게 조지 아담스키가 최초로 뭐 발견했다고 해서 아담스키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발견을 한 건지 만들어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인도 이 칸케르 지방에도 10,000년 이상 된 어떤 이 벽화의 우주선 그림들이 있죠. 주로 우주인의 모습들은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그런 우주인의 모습이에요. 위아래가 붙어있는 원피스 같은 옷에 약간 퉁퉁하죠. 그 다음에 헬멧 같은 걸 썼는데 목이 분리되는, 이렇게 둥그런 헬멧을 쓰고 목이 분리되어 있는 자국이 있으면서 통으로 되어 있는, 혹은 뒤에 산소통 내지는 뭘 달고 있는, 어떤 앞에도 뭔가 달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몇천 년 전부터, 많게는 그 확인된 바로는요, 보통 한 15,000년, 20,000년 전 정도 그림도 있어요. 벽화, 그리고 이 암각화, 동굴 속에 있는 뭐 이런 그림들 굉장히 많죠. 이탈리아의 뭐 발카모니카 벽화에도 그런 게 있고요. 호주에도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한 12,00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한마디 드릴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017년 말쯤 될 거예요. JTBC 뉴스에 UFO 소식이 나옵니다. JTBC 뉴스에 2017년도 말쯤에 JTBC 뉴스에 UFO 소식이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밀리에 감추고 있었던 자료를 오픈을 하죠. 오픈을 하고 그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UFO에 대해서 연구했다, 외계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금이 너무 딸려가지고 중도에 포기했다, 이러면서 공군 비행사들이 찍은 영상과 교신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오픈을 해요. 그게 JTBC에서 입수해가지고 뉴스로 방영이 됐어요. 하늘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발견이 되고 그들끼리 막 교신하는,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끝나기 전에 지금 잠시 뮤트가 아니죠, 멈춤을 눌러 놓으시고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UFO, 우주인, 뭐 증거 혹은 벽화, 뭐 UFO 내지는 외계인의 형태로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막 수두룩백백하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현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것들은 모두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최소한 몇천 년에서 많게는 1, 2만 년 전 이 원시 인류라 할 수 있는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각색된 그림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나 무슨 뭐 어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각색이나 윤색되는 어떤 이런 작품도 아니죠. 그들에게 실생활을 그려 넣은 것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현재 어떤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그림에 옮기듯이 그들은 그렇게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 지금은 멸종되었어도 그때 당시 그쪽에서 자라고 있었던 뭐 동식물들도 많이 그려놓고요. 그들의 습성, 생활상 그대로 이렇게 그림에 그려 넣어요. 거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현대 우주인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지금 봐도 예전에 이게 뭐 다이제스티브 이름 비슷한, 다이제스티브가 참 먹는 건가요? 그 비스켓이구나. 근데 그것과 유사한 책이 있었어요. 제가 사지는 못하고 서점에 가고 보기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 책이 올 컬러인데 세상에 이 세상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사진첩으로 찍은 거였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A4의 지금 생각해보면 한 4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책이었습니다. 다이제스트인가? 뭐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쭉 넘겨보는데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80년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여하튼 거기에서 본 자료들도 엄청나게 신비로웠습니다. 정말 오래된 뭐 만년 2만년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무언가를 남겨놓은 것들이 현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은 기독교적 자료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등장하거든요. 짧게는 몇백 년에서 길게는 뭐 천여 년 이상 되는, 거기에도 UFO 내지는 외계인이라 의심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적 사고 속에서도요. 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한 8, 90%는 해석을 다 해냈어요. 우주인이 아니고 외계인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이다. 뭘 형상화한 것이다. 어떠한 이미지를 형상한 것이다. 뭐 이런저런,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대해서 본다거나 그 그림을 그렸던 자들이 나중에 기록을 남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 실제로 어떤 이상한 것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현대인들이 이상하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아닌 게 있었어요. 아닌 것도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화공들이나 화가들에게, 보편적인 화공들이나 화가들에게 그때 당시 가진 것이 있었던 자들, 귀족 계층에 있는 자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무엇을 어떤 형태로 그려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초상화라든가 풍경 그림, 건물 그림, 어떤 저택의 그림, 저택 안에 부인이 가만히 앉아 있고 창밖에는 그 풍경이 보이면서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희한한 것들을 삽입해서 넣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아담스키형 우주선과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가끔 보여요. 물론 해석되지가 않아요. 어떤 그림들에 보면 아까 제가 중국 이 그림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냥 일반 화가가 그린 건데요. 그들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흥미롭게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길을 가기도 하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눈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인, 외계인의 어떤 등장, 이 우주에는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리들을 많이 피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넓은 우주에 고등 생명체가 우리 지구인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어떤 낭비다. 우주의 크기를, 우리 지구의 크기를 제가 지난번에 다른 얘기하면서 지구의 크기를 모래알 하나,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 하나 정도를 지구의 크기라고 본다면 이 지구는 우주의 크기 정도 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모래알 크기 정도만한 어떤 그런 생명체만 산다고 하면 너무 엄청난 낭비가 아닐까요? 물론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저는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정말 너무 큰 낭비다. 근데 문제는 증명하는 데 있어요. 요즘 현대 사회는 카메라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망원경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우리 지구 대기권 밖에는요,
이 인공위성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계속 쉼없이 감시하고 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 구글 위성이 오픈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접속해가지고 정말 막 다양한 많은 사진들이나 증거 자료들, 이런저런 자료들을 찍죠. 하지만 정말 누군가 하나가 대박을 터뜨릴 만한 어떤 그런 자료들은 없었어요. 물론 이 UFO 사진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 보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축구 경기를 하는 중에 축구장에 이 UFO 편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이 카메라 중계팀들도 깜짝 놀래고 그 이 해설하는 자들도 막 그 경기가 다 엉망이 될 정도로 UFO의 출현 때문에 막 난리가 난 이런 실제 생중계됐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워싱턴 상공에 UFO 편대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운행하는. 자, 이게 진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UFO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과학자들,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가장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빛의 속도만큼의 어떤 충돌 실험.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이라든가 미립자들을 찾아내려고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힉스 입자의 어떤 충돌 실험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또 이 우주 여행 내지는 뭔가의 어떤 이 시간의 굴절, 시간의 어떤 이 변형,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들 중에 반중력 물질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중력 물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중력 물질,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진짜로 어떤 그들의 이론대로 반중력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차원적 경계를 넘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이 실제적 증거, 그러면은 그런 증거들을 못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 그 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스텔스 기능, 우리 지금 뭔가 감추는 기능이잖아요. 레이더나 전파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이런 스텔스 기능이 있는, 뭐 그들에게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들키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우주에서부터 떠돌다가 지구 대기권 안으로 그냥 스텔스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들끼리 움직이다가 뭔가 그걸 걷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겼었을 때 직접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뭔가 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했었을 때 스텔스 기능을 잠시 걷었을 때 그들이 어떤 시각에 보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적지 않은 이야기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 아주 고대부터 정말 10,000년 전, 20,000년 전, 100,000년 전, 200,000년 전, 수십만 년 전에도 그들이 이 지구를 왕래했었다라고 하면은 작은 증거라도, 눈앞에 당장 내놓아야 할 만한 증거라도 나와야 되는데요. 그 증거가 없는 경우 뭐 누구 하나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하죠. 로스웰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로스웰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증언들을 해요. 그때 당시 참여했었던 군인 내진 또 뭐죠, 이 보안관, 마을 주민,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때 당시 겪었었던, 아버지가 겪었었던, 자기와 함께 겪었었던 수많은 증언들을 해댑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특별한 물질들, 뭔가 부서져서 갔는데 이상한 잔해도 있었고, 거기서 뭔가 훔쳐오고 주워온 것들, 미항공우주국 내지는 나사, 혹은 이 미국의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비밀 특수 집단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었단 말이에요. 뭐가 떨어져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뭔가 주워오고 얻어오고 했던 것들을 나중에 모두 회수해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회수해 가기 전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작된 것인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JTBC의 뉴스 보도를 보고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는데 세상이
거짓으로 덮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거짓을 말하는데 세상이 진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어요. 판단은 누군가가 스스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그동안 아직까지 탐험되지 않았던 수많은 지구의 어떤 이 땅덩어리 속에서 왜 특별한 것들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 대륙이나 아틀란티스 대륙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 지구에는 새로운 것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불과 몇십만 년 전, 몇만 년 전만 해도 지구는 지금과 지형이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육지들은 과거로 놓고 봤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륙이었어요. 혹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섬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구는 70%가 바다거든요. 바다인데 70%가 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바다 속에 우리 그 해양 이 다큐 내지는 해양을 촬영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들이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해발 어마어마한 게 몇천 미터, 지금도 5천 미터 이하인가요? 5천 미터인가? 5천 미터 이하는 정확하게 탐험이 되지 않습니다. 중력과 압력이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정확하게 탐지가 안 돼요. 빛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물, 더 깊은 곳은 도저히 지금도 어떠한 형태로도 이 지구조차도 탐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 언젠가 지구의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 70% 정도 되는 것이 물로 가라앉기 전에, 아니지. 그때는 그때도 지구는 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물로 가라앉았었던 곳에 아메리카 대륙 정도 혹은 그보다 훨씬 큰 어떤 이런 이 대륙이 있었는데 아주 깊은 바닷물 속으로 그냥 한 번에 가라앉았다. 이해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높은 산 속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전설들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우리 한국, 러시아, 지금 전 세계 똑같은 어떤 이런 이 전승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 그 얘기까지만 하면 좀 골치 아프겠다. 과거에 인류 문명의 태동은 아주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인류 문명의 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가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아즈텍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 마야 잉카 문명 너무너무 유명하죠. 정말 산꼭대기에 물도 수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산꼭대기에서 그들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지각변동 내지는 어떤 이 대홍수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그냥 우주에서 갑자기 막 물이 더 쏟아진 게 아니죠. 지구에 있었던 상황들이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이 만들어지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비도 엄청나게 내리는, 그래서 육지가 모두 다 아주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떼몰살을 당한 거예요. 아마 인구가 99%는 떼몰살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은 1%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정말 우연찮게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 아주 그때는 높은 고산지대에 어떠한 이유로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현재 인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무트로 물이 빠져내려가고 새로운 지각이 땅에서 솟아서 있던 곳들은 다 가라앉았으니까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솟은 곳에서조차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가지 않고 그 속에 거기서만 살아요. 물론 뭐 하나 들고 갈 수도 없었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이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못만 갔다. 지금의 인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면은요,
정말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한민국에조차 그래요. 아직도 소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뭐 1000년 전에 짓던 농사 방식이나 현재 짓는 농사 방식이나 똑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국 땅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요, 더 오래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유목 생활을 하고 혹은 뭐 어떤 이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를 가면은 정말 수천 년 전 살던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큐멘터리로 주로 많이 보죠. 보면 나름대로의 지혜는 갖추고 있어도 특별한 지식이 없어요. 물론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식 이외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특별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는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왜? 거기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들은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대로부터 이 추장을 이어서 받았던 어떤 추장의 증표들 같은 걸 보면요. 아프리카 토인인데요. 방패를 아버지 추장으로부터 그 아버지 추장으로부터 계속 방패를 물려받아요. 이게 추장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방패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면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천문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내가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을 때 가장 최근 것이라 할 수 있는 방패. 이게 너무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잖아요. 망가져서 상징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최근 것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방패를 본 게 가장 최근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것. 남아있는 것 중에 원형을 보존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600년인가 된 걸로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600년 전이면요. 망원경이고 뭐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됐었을 때예요. 도저히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적혀져 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런 천문도가 그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문도, 이 현대 과학이 발전이 돼서 만들어진 천문도와 싱크로율이 정말 똑같더라. 자, 이건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불가사의, 뭐 칠대불가사의 아니면 세계의 신비 이런 유튜브에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은요. 전 세계에는 수백 년 된 것서부터 수천 년 된 것까지 뭐 자동차 쇠조각 같은 거는 뭐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중에 보존해 놓은 기록들이나 자료들이 있어요. 도저히 뭐라고 이해 내지는 뭘 어떤 형태로라도 비교해 볼 만하지 비교할 게 없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비라코차라든가 케찰코아틀, 비라코차나 케찰코아틀 인격화되어 있는 어떤 신이라 이름이 부여된 비라코차 그러면은 왜 뭐 우리 잉카 문명 내지는 인디오 문명 그들의 어떤 이 신으로 묘사되는 비라코차라는 존재들이 있죠. 그의 어떤 형상들을 보면 정말 우주인 복장을 입고 뭐 우주인 같은 어떤 이상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조각상을 보면은 뭐 케찰코아틀 그러면은 이제 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신화 속 동물이라고 말도 하지만은 인격 케찰코아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책이라든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식, 그들은 뭔가를 갖고 다녀서 가진 걸 나눠주진 않아요. 또 전 세계에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어떤 신이라 추앙받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무언가를 갖고 내려오질 않아요. 뭐만 갖고 내려오죠? 지식만 갖고 내려옵니다. 지식만 갖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문명을 전파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문화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런 문화 영웅들이 어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신으로 추앙받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전 세계의 그런 전승들이 모두 다 갖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높은 산에서부터 온 자들, 그들이 혹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았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짓 발짓을 하면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그들은 아주 높은 산, 그래서 뭘 어떻게 가리켜요? 우린 저기서 왔다. 우리는 저기서 왔다. 그러면 뭐지? 신인가? 하늘?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근데 그들이 갖고 온 것들이 굉장한 지식이에요. 농사 짓는 법, 뭐 개량하는 법,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 하다못해 컴퍼스와 자만해도요, 이 보편적 어떤 문명화되지 않은 인간들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혁명이거든요. 여튼 하나하나 모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갖고 내려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지식과 문명이었지 물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시대가 흘렀었을 때, 뭐 철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그때는 그건 신이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어서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무기로서 좀 강력한 어떤 이 제국이나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또 남의 것들을 빼앗기 위한 어떤 이런 형태로 굉장히 강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뭐 전쟁도 치르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훨씬 전 고대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몸뚱아리만 갖고 내려왔어요. 혹은 상징만 갖고 내려왔어요. 우리도 이 환웅이 신단수,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실 때 특별하게 뭘 엄청나게 갖고 내려온 게 없어요. 그냥 천부인 3개 갖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부인이 뭐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물론 오늘 천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이런 이 얘기는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환웅이 이 환인의 허락으로 내려올 때 3,000무리를 대동하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3,000무리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우리 문화체계였었어요. 3,000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대한 더 이상 셀 수 없이 많은 혹은 굉장히 많은, 요즘은 우리가 수리체계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뭐 7,727, 뭐 123,563, 뭐 어떤 이런 숫자 개념이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에는요, 3,000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상징적 어떤 이 존재였다고 그래요. 왜?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건 딴 데로 또 흐르겠다. 여하튼 과거에는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시시콜콜한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체계나 대화체계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근대 진짜 몇백 년 안 되는 사이에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진짜 뭐 7,000년, 8,000년, 9,000년, 만년 전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같은 집단 생활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던 집단끼리 만났다고 하면은요, 그들은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더디고 토막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하튼 과거에 우리가 전승되는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은 거의 99%가 신을 묘사하는데 문화영웅이었어요. 지식을 전파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주인 얘기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들이 그려놨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현대에서 와서나 어떤 이 해석이 가능할 만한 유사한 것들을 그려내요. 또 뭐 길가메시 서사시, 그럼 우리가 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이 길가메시라는 왕의 서사시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서 중에 실제로 가장 오래된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날아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탈 것들, 그리고 전쟁, 1인용 탈 것, 2인용 탈 것, 여러 명 다인용 탈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이 묘사가 돼요. 글로서도 써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과연 상상해나 했을까요? 1인용 탈 것도 있고 여러 명이 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 탈 것들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불로 전쟁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묘사되시겠어요? 희한하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우리 기독교인 내지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성경에 에스겔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에스겔서 예언서죠. 잠언과 같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성경 그대로 노트를 옆에다 두고 펜을 들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에스겔이 묘사하는 걸 그대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무엇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성경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죠?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기억나는 거는요. 에스겔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굉장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은요. 일단 뭘 타고 나타나세요. 뭘 타고 나타나는데 문제는 타고 나타나는데 이 투명 유리 같은 걸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무언가 나타났어요.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스겔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세요. 날아다니는데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막 횡으로 막 좌우로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에스겔 머리 위에서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빛이 그 탈 것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타고 있는 그 탈 것 안에 불빛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면에 얼굴 모습이 달라요. 어디는 사자의 얼굴, 어디는 모의 얼굴, 얼굴이라고 에스겔이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난생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자기가 어떤 묘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언어들을 동원한 거예요. 자, 거기엔 또 뭐가 나와요? 프로펠러가 나와요. 진짜로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는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 탈 것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청동으로 된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청동으로 된 다리 밑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궁창에서 들리는 소리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궁창 그러면은요, 성경적 표현이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인데 천둥과 같았다 그래요. 자, 확성기 소리가 조금 고성능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 옛날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프로펠러가 있고요.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요. 청동으로 된 다리가 있고요. 바퀴가 있고요. 그 안에서 누군가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뭐가 상상되세요? 근데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왔다 가신 자리에 불탄 자국이 있대요. 왔다 가신 자리에 불탄 자국이 있대요. 에스겔이라는 인물 자체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원동기, 뭔가 동력이라는 것 비슷한 것도 개발되기 전 인물이에요. 너무 묘사가 신랄하지 않나요? 자, 왜 제가 에스겔서를 이 예를 들었냐면 성경 내용 중에 더 황당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다. 자꾸 예를 들면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다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다른 어떤 이 나라의 전승되는 이야기, 전설 속의 이야기들이 더 황당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성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하지만 바로 보진 않아요. 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그들이 써놓은 책들을 다 무시하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도 다 뻥이야 그러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왜 믿어요? 지들이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다 거짓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 존재들이? 그럼 우리 이 지구상의 과거에 정말 고대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문명을 누리던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럼 그 존재들은 우주와 아주 자유롭게 통신을 하던 자들인가? 혹시나 타임머신이라는 정말 이 반중력 물질이 만들어지고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중력 물질이 만들어지면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걸 고민하다 죽었어요. 여하튼 어떠한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이 시간이 왜곡되지 않을까요? 차원이 왜곡되지 않을까요?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자유로이 왜곡된다고 하면 누군가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자들이 자유롭게 왜곡시킨다고 하면 이 세상은 다 개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중재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고 룰이 있다. 근데 그 법과 룰은 우리가 요즘 몰래 숨어서 하면은 안 들킬 만한 그런 어떤 범죄의 형태가 아니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면서요.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조차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언젠가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몸에 칩이 박히든 뭐가 어떤 형태가 되든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숨 쉬는 거 하나까지 숨길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대열법사가 좀 비약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구상에 과거에 한 50만 년쯤 전에 정말 왕성했던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지구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천번지복이라고 하잖아요. 천변지복이라고 하는구나. 여하튼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됐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그 증거 자료는 너무나 많이 있죠. 지질학자들은 100% 다 인정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소금이 나고 조개 껍데기가 산꼭대기에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광물질만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대지가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속에 있었던 대지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자들,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자들 중에 정말 재수가 좋아갖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주 특별하게 잘난 자들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략 몇 명만 뽑아가지고 원시시대로 보내면은요, 아주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원시시대로 보내놓으면요, 거기서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구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말이죠. 지구의 그 어떠한 물질도 아주 특별한 물질이라 하더라도요. 땅속에서 한 10만 년만 썩으면요. 원형도 사라져요. 자, 더군다나 바닷속에서 한 10만 년만 썩으면요. 그 무엇도 못 알아봐요. 근데 더 황당한 것도 있죠. 과거에 어떤 무슨 전쟁 당시 무슨 전쟁 당시 뭐 어디에 배가 빠졌네 뭐가 빠졌네 보물섬이 빠졌네. 근데 몇백 년만 지나도요 그 보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형 그대로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정말 특별하게 재수 좋게 우연히 건져지지 않는 한 바다 생명체들이 다닥다닥 달라붙고요. 또 바다에서도 모래폭풍들이 일어나고 흙먼지가 일어나요. 계속 덥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원형 자체를 100년만 지나도 거의 못 알아봐요. 온갖 바다 자풀서부터 해가지고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고 흙먼지가 붙어져서 못 알아봅니다. 근데 100년, 200년, 300년도 그런데 1000년, 만년, 10만 년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무엇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혹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격변기가 있었을 때 한 20만 년쯤 전에 그렇게 산속으로 올라간 자들이 우연히 생명을 부지해서 있었다고 쳐. 그들이 처음에 갖고 갈 때는 뭘 타고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 들고 가는 게 있었다고 쳐. 주머니 넣어서 가는 게 있었다고 쳐. 어깨에 메고 다 가는 게 있었다고 쳐. 숟가락 젓가락도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게 있었다고 쳐. 한 20만 년쯤 전에. 아무리 후세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해도요. 그들은 그걸 남기는 자료로 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쓰는 도구로 삼았어요. 쓰는 도구로. 만년 버틸 도구가 있을까요? 1000년쯤 버틸 도구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으면 있을 수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사유체계예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한 10만 년쯤 버틸 만한 게 없어요. 만 년쯤 버틸 만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땅속에 들어가거나 이 깊은 바닷물 속에 들어갔었을 때 이 지열과 압력이나 중력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지 않을 만한 게 있을까요? 변형되지 않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 지구상에선 가장 딱딱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하면 뭘로 변하는지 알고 계시죠? 연필심이에요. 흑탄으로 변합니다. 석탄으로 변해요. 다이아몬드가. 이건 물리학이에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한 어떤 압력과 열이 가해지면 그거 잘 해갖고 연필 심으로 쓸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신비가 있어요. 어우, 헛소리를 막 하다 보니까 55분이 지났다. 아, 이거 어떻게? 어유, 이거 어떻게? 여하튼 여러분, 모든 것 하나 일부러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한 번쯤 세상을 흥미롭게 바라보세요. 한 번쯤 세상을 그래,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삭막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잠시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로 이렇게 돌아간 느낌 잠깐 안 들어요? 정말 꿈과 어떤 모험 정신을 막 갖고 있었을 때. 진짜로 이 지구상에는 어딘가 숨겨져 있는 문명이 있을 수 있어요. 무대륙 아틀란티스라는 게 진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해양 기술 자체가 바닷속을 면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참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서도 피리데이스의 지도, 그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책 신의 지문인가요? 하는 책에 보면 피리데이스 제독의 지도가 나와요. 그 지도는 지금의 지도와 많이 달라요. 아이고, 제가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화면이 흔들렸죠. 지금의 지도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물론 필사된 지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필사된 마지막 필사도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천문학을 진짜 과학기술로 더 발전시키고 지리학을 더 발전시켜서 인공위성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면서 밖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남극 대륙의 그림도 나와요. 지도에. 그리고 지도가 약간 달라요. 지각 변동이 있기 전 그림도 나와요. 지도에. 이건 이 상공에서, 우주 상공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그림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지도를 볼 줄 모릅니다. 그냥 지도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극도 빙하가 너무 두터워가지고 누가 언제라고 하더라? 불과 몇십 년도 아니야.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겨우 관측할 수 있었던 초음파 같은 걸로 내려 쏴서 이 얼음층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그 올라오는 초음파를 분석해서 이 얼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 지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근데 그 지형과 거의 똑 닮은, 남극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 않았었던 시대에 마치 보고 그린 것과 같은 그런 지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죠.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고구려사만 해도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요,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사,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선단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고구려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선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 페리호 같은 어떤 큰 크루즈 선박 같은 거, 이런 유사한 선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탈 수 있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선박으로 전 세계를 고구려인들이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전 사람들 걸 배웠다고 그럽니다.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건 대열법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실제로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어떤 고구려사, 그가 공부하고 그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어떤 그의 공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들으셔도 제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육지로도 해양으로도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녔어요. 지배권 안에 두었었어요. 그들의 그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서양에서는 지평선 끝에 가면은 배가 떨어져 죽는다 그랬어요. 바다. 언제까지? 불과 500~600년 전, 길어야 700년 전. 근데
동양인들은 우주의 순행 원리를 알고 있었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중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온 지구를 안 누비고 다니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를 폄하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저기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아실 텐데요. 이 탐험가들 그리고 그 누구야 그 미대륙을 발견한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죠. 제가 갑자기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죠? 누구였지? 황금의 땅을 찾는다고 막 헤매다가 어쨌든 내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지난번하고 똑같네. 저 이상한 증세 있어요. 가끔은 제 이름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이건 자랑이 아닌데. 여튼 이 신대륙을 찾겠다고 그때는 아마 이 정황상 인도라는 땅을 찾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걔가 이 항해를 하다가 아메리카를 가죠. 근데 그 이전에 그가 항해를 출발할 수 있었던 어떤 이 배경 자체, 영국과 스페인과 그 나라에 어떠한 문화가 어떠한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그가 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저기 가도 그 적도 아니 저 수평선 끝에 가도 안 죽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떠나는지 아세요? 그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만합니다. 동양에는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가 그걸 접해요. 그가 접하고 이거 뭐지? 진짜 이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맞겠다.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해갖고 선원들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말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가면 죽는다고. 근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안 죽는다는 걸. 그래서 그런 선원들만 모아요. 어떻게 모아요? 목숨값을 다 주고 모아요. 왜? 이들은 안 믿으니까. 저희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그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동양에서 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다. 혹시나 다음에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요. 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 동양이 우리나라 이 옛 조선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바티칸으로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으로 얼마나 많이 마차에 실려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도 동양의 다른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하사했어요. 그건 그들의 기록에도 있고 우리 기록에도 있어요. 황제에게 우리 선조가 야따 이거 너 가져라 그러고 로마 황제에게 하사했어요. 교황이 와서 좀 주실래요? 저 그거 꼭 필요한데 좀 주실래요? 여러 번 뺀지 놨다가 나중에 하도 쫓아오니까 그래 너 정성을 봐서 하나 줄게, 이런 게 있어요.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기독교 내지는 어떤 이 천주교, 개신교 내지는 천주교 분들은 무슨 미친 새끼 헛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건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그 주변 국가에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아마 예전에 다른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한공대 우시라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그는 이 지도학자예요. 한공대 우시라기로 고지도를 공부하다가 어떤 우리 문화를 공부하게 됐고 해서 뭐 어떤 이 고대 문명을 공부하게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우시라 교수. 그분과 조금 아까 얘기했죠. 동국대 윤명철 교수 혹은 아니면 배재대 손성태 교수 언어학을 공부했었죠. 뭐 그분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번뜩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로 어떤 이 확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갖고 있고 공부했고 어떤 그것을 증거로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많은 서적들과 수많은 자료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두루뭉실 얘기한다고 해서 막 저한테 싸우려고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팩트를 조금 둘러서 이야기하는 건요,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될 이유도 있고, 또 그거 하나만 집어 갖고는 그 하나 가지고 진짜 수십 시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계인 얘기하다가 별 얘기까지 다 나왔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통하기 때문이죠. 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지구조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서조차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낸 게 없거든요. 더 길게 가면 너무 황당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 자, 나름대로 태월법사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어떤 오늘 시간은요, 그냥 재밌는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당 태월법사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인간 태월법사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이나 어떤 우주인, 우주선, UFO, 뭐 고대 문명, 여러분 다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을 엄청 파봤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나중에 찾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성 문명서부터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어쨌든 무당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공부가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체계, 문화적 코드, 상징적 코드, 상징적 체계들이 모두 우리 것이었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최초로 이 세상에 퍼뜨렸던 것이었어요. 그 위에 다른 선조들이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인들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것이니까요. 몰라서 못 써먹는 거예요. 세상엔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못 써먹는 것들. 어떤 얘기를 하면서 대충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참 그 최초의 제목에 대해서 참 마무리해야죠. 외계인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외계인은 신의 일종인가?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사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어떤 유사성이냐면요, 인간이 발전했었을 때 손발을 쓰는 기능들은 점점 시덥잖아질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육체적 기능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육체적 기능도 많이 변화했어요. 불과 몇백 년 전 사이에, 200~300년 전 사이에 신체적 기능이 변화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앞으로 정말 2~3천 년만 더 발전을 한다고 보면요, 인간들은 육체적 노동을 점점 줄이게 될 거예요. 할 일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정말 머리통만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통만 커지고 몸은 점점 왜소해지고 피부는 약해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리고 어떤 다른 주변적 어떤 장치들에 의존하겠죠. 머리가 커지고 나서 인간은 뇌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많은 부분의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여러분 헬멧을 쓰고 사물을 조종할 수 있는, 헬멧을 쓰고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무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거든요. 무선 기술이. 언젠가는 굳이 헬멧을 쓰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나 사고만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물을 움직일 날이 옵니다. 왜? 파장이니까요. 주파수만 맞추면 되거든요. 현재도 그 유사한 어떤 과학 실험들이 성공리에 많이 끝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전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과 유사성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 현재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공룡의 피부를 뭐 어떤 재생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부의 껍질을, 세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제양 둘리 혹은 지금 짐승들을 인공적으로 인간이 부활을 시켜서 인간이 태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를 태어나게 만든 그 박사는 신일까요? 자, 여러분 헷갈리겠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하튼 신과 유사성을 가질 수는 있어도 신이 아닐 수 있다.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면 인간에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혹은 같은 존재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동화적 영향이야. 동화적 영향.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어떤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태열법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은 그렇습니다. 고대에 대한 어떤 개념도 그렇고요. 외계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동안 잊어먹고 살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잊어먹고 살았던 어떤 그런 옛 생각들을 떠올려 보네요. 그때 막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모임도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밤새서 했어요. 어떤 책을 몇 권씩 사서 서로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지 않니?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진 자료가 있으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나면 그다지 불가사의할 것이 없더라. 이해할 만하더라. 모든 게 다. 단 우리가 아직 그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 뭐 제 사고는 그렇습니다. 1시간 12분. 역대적으로 가장 길지 않았나 싶다. 원래 길만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뭐 이 영상은 많이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재미삼아 이야기한 거니까요. 제목 보고 놀라시고 이 길이 보고 놀라시고 그렇겠다. 이 영상 보기 전에. 그래서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겠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 영상은 그다지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 생각나서 재미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말 장시간 태열법사의 어떤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하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갔던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또 다른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그래요. 그래도 상상의 나래는 저 혼자 펼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더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렸을 때 가졌던 잊어버렸던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 다시 좀 한번쯤 상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UFO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요. 고대 문명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현실적 삶에 딱딱해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좀 되돌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소녀 감성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어린 시절의 소년 감성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뭔가 신비로의 모험 좀 한번쯤 다시 고민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태열법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